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환정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이네요. 월요일 아침 출근입니다. 주말에 학회도 있었고 일이 좀 많아서 바쁘게 지난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월요일이네요. 방송 나갈 시기도 이제 주말이니까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닥터스 촬영을 했는데 그 주제가 바지 통증에서 바지 통증 원인을 찾아 다리가 저리고 애리고 아프고 시리고 뭐 이런 원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가고 그에 맞춰서 치료하는 그런 걸 다루는데요. 방송 분량에는 이제 환자분들 얘기가 주로 나오니까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조금 축약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그런 방송에 나가지 못할 내용들이 다 나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유병률로 보면은 하지 통증 호소하는 환자의 척추협착증 유병률로 한 60대 이상이 47%인가 논문상 그렇게 되어 있고 50% 좀 넘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 퍼센트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혈관계통 환자, 말초 동맥 질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맥과 복부에 있는 그 큰 동맥에 석회질이 끼어서 동맥경화 현상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동맥 폐쇄 증상으로 생기는 게 5에서 1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이 한 3%, 하지불안 증후군, 이게 신경과적인 문제인데 그게 이제 1% 정도 돼 있고, 다리가 그래서 비율로 대충 비교하면 10명이면은 한 8명은 척추관의 협착증으로, 협착이나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 10% 열에서 한두 명 정도는 혈관계통 문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한 5% 내외는 신경과적 문제 사례될 수 있고, 고관절 병증도 가끔 있긴 한데 고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을 정도면은 협착증이 엄청 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관절 병증도 동반되는 가능성도 퍼센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왜냐면 이제 관절이 아픈 거랑 다리가 저린 거랑은 증상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착증 말고 협착증이 아니거나 이 증상이 협착증이 아닌 다른 과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감별 포인트는 어떻게 하는지, 혈관질환, 이게 정형외과 교과서에는 아주 제일 중요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죠. 혈관성 파행과 신경인성 파행. 혈관성 파행이라는 것은 말초혈관, 동맥질환 이런 것들로 인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증상과, 신경인성 파행, 협착증, 디스크로 인해서 못 걷는 증상을 감별하는 그런 표로 나타냅니다. 제일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증상, 그러니까 협착증, 허리로 인한 증상 같은 경우는 혈관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이제 걷다가 너무 다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못 걷습니다. 그러면 허리 같은 경우는 그냥 쓰는 자세로만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무릎을 이제 꿇으면서 앉으면서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 1, 2분 쉬면은 그 통로가 막혔던 게 넓어지면서 다리가 이제 편안해지고 다시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호전 악화를 반복하는 거고, 대신 혈관 문제는
허리 숙이는 자세는, 앉는 자세는 필요 없고, 가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면은 그 자세에 멈춥니다. 멈추면 바로 이제 그 아픈 증상이 이제 사라지고, 다시 걸으면 다시 또 아파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고, 그거 외에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 오를 때 협착증 환자들은 계단 같은 경우 이제 숙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도 허리가 약간 구부러진 자세로 타기 때문에 타는데 아주 원활하죠. 근데 하지에 혈관 문제 있는 경우, 동맥 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근육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거라든지, 이 전제 조건은 무릎에 이제 관절염이 없는 조건이죠. 계단 오르는 거라든지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는 못할 뿐더러 계단을, 조그만 계단도 올라가기 너무 힘들다면은 이 허리 문제보다는 그 혈관 쪽의 문제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 방향이 달라진 거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추 MRI를 찍게 되면 협착증이 관찰되는 거고, 혈관 문제는 이제 복부 동맥 검사라든지 하지 동맥 검사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보통 정맥류 수술이랑 그걸 많이 받고 오시는데, 정맥류로 인한 정맥류는 주로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도드라진 미용상의 문제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거고, 증상이 보통 의사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하지 통증의 원인은 동맥 질환과의 감별에서 정맥 질환과의 감별은 조금 쉽게 비교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두 혈관 질환,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는 이제 증상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의사는 이제 맥을, 그 동맥압을 좀 체크해 보면서 이게 맥압이 뛰는 것이 좀 약하다든지, 발목 동맥 쪽으로 내려오는 그 맥이 안 만져진다면은 혈관 질환을 좀 일단 의심해보고 그에 대한 검사를 체크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1-20% 된 혈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한 5% 내외되는 이제 말초신경병증. 이 검사는 뭐 근육 쪽이라든지 신경병증을 이제 보는 검사인데, 뭐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은 그 이학적 소견을 들어보면 좀 다른 환자들이 감별이 돼서 보통 근전도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양측 증상이 있고 발바닥 쪽에 증상이 있긴 한데, 이게 보행과의 관련성은 잘 없고, 그래서 일반 협착증 증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저림감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신경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런 이게 과연 요추에서 생긴 병변인지 근육이나 신경 쪽에 생기는 병변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는 허리 MRI를 찍었는데 다리 저림 증상이 이제 그 오리진 확답하기 힘들 때, 그런 경우 이제 같이 진행해 보는 검사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이제 호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신경과에서는 되게 흔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 질환인데, 정형외과에서는 다리 통증 환자하고 좀 감별하기가 꽤 혼동되는 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그 레슬리스 레그 신드롬이라고, 이건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다리 통증을 동반하는데, 특이점이 밤에 다리가 아파서 이게 그 깨어나서 이제 걸어야 증상이 호전되고, 다리 막 털어야 이제 통증이 호전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계통의 그 신경 전달 문제 자체가 이 통증을 야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근전도 검사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로 이학적 증상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처치를 하고, 수술하는 병이 아니고 약만 드신다면 그 호전되는 양상을 바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언제 어떻게 불편한지 그런 이학적 소견을 통해서 진단하는 그런 거고, 나머지 이제 고관절이 이제 그 관절염이 있거나 이렇게 그 대퇴골도가 높거나 고관절 병증이 있게 되면 허벅다리 뒤쪽 아픈 경우도 있지만, 뭐
가끔 저리다는 분도 있거든요. 사타구니 통증이 많고, 그 다음에 양반다리 자세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학적 소견을 통해서 본다면은 감별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은 그런. 그래서 환자가 다리가 아파서 내원했는데, 이런 크게 보면 한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 질환에 대해서 협착증을 100% 의심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좀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다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 나가면은 굳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너무 심하지 않은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너무 허리에 대한 치료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질환에 대한 의심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좀 보려면은 대학병원 쪽으로 가게 되면 협진은 가능한데, 이제 진료 보는 것 자체가 좀 과마다 보는 게 좀 힘들고 하니까 관절 척추 그리고 신경과 내과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갖춰진 병원 쪽으로 가면은 보다 좀 손쉽게 진료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지 통증의 원인, 닥터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이번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다들 가족과의 모임은 좀 허용이 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말도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